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고 최숙현 선수가 떠난 지 열흘 만에 감독과 이 선배 선수는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들,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폭행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고 감독이 최 선수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경주시청 소속 전현직 철인 3종 경기 선수 27명 가운데 15명이 폭행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사자는 부인하는데 피해를 당한 선수는 15명.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사람. 현재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인 팀 닥터라 불린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정식 채용된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시 체육회 인사위원회도 어제 철인 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도 모두 빠졌습니다.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도 모두 이 팀 닥터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프레스콕, 모든 징계에서 다 빠진 팀 닥터입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감독님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손을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감독님은 그때 음식을 만들어서 닥터라는 분에게 갖다 바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전지훈련 기간에 선수들을 점심 저녁을 해 먹였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그날 심하게 폭행을 당했죠? 저는 머리, 얼굴 때리는 거는 보지는 못했고 가슴을 이렇게 치는 거는 목격을 했고 때린 사람이 찰가상과 멍이 생길 정도면 감독 그리고 남자 선수들이 막 가서 끌어안고 붙잡고 말리고 뒹굴고 해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진술서를 보면. 아닙니다. 그 식당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뒹굴 수가 없는 나와 공간입니다. 있는데. 관리감독과 서울에서는 감독의 책임이 크지요? 우리 감독님께서 고인과 다른 여러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증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어치 사와서 고인과 그 동료 선수들에게 새벽까지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게 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밥은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쪄 있다는 거지. 8.8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노? 이걸 너무 많이 마셨어. 몇 차시잖아. 3일 굶자. 오케이? 이게 잘못했을 때 우리 국민과랑 책임지기로 했잖아.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얘 또 막 깠네. 아휴, 니 지금 얼굴 돌아가지고 정신병 돌겠는데. 자, 짜증. 짜증 마라. 네. 아프나? 아니. 다쳤을 때 알아서 때리셔야 돼. 아프나? 아니. 죽을래? 아니. 죽겠어? 뭐가 문제고? 관련 다 나가고. 아닙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가 당했을 여러 가지 폭행, 가혹상과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 어제 국회에서 증언을 했던 동료 선수들은 분명히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가해자들은 또 국회 문체위에 나와서 의원들 질의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녹취록, 그러니까 최 선수하고 감독하고 주고받았던 그 녹취록을 보면 감독은 굉장히 험악한 얘기를 하고 있고 최 선수는 맞기도 했고 또 강제로 굶기도 했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녹취록에 더 신빙성을 두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제 국회에 나온 감독은 폭행과 폭언은 한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죄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 저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들어봤는데도
때린 적이 없다, 가혹행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 감독께서 이제 뭐 짜지 마라 뭐 하니까 뭐 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굶자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리고 있고. 또 팀닥터께서 알아서 때리는데 아프냐, 죽고 예. 싶냐, 너 잘려 나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 녹취록은 그럼 뭐냐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팀닥터가 당시에 너무 흥분을 하고 있어서 예. 본인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상황이 좀 무마가 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얘기한 거다. 일부러 강하게 얘기하는 네, 액션만 취한 거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런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그게 말이 되는 해명이냐 참 답답한 반응을 보였는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요. 특히나 지금 이 녹취록 어제 들은 녹취록인데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력 소리가 나면서 이 감독이 찌개 다 끓었다. 맞아요. 와서 예. 먹으면서 하시죠라고 했나요? 뭐 아무튼 콩비지찌개 다 끓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감독이 팀닥터에게 하는 그 녹취에도 존재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크게 폭행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뭐냐라고 계속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직접 본 건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폭행 상황이 있었고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그래서 본인이 허리를 잡고 말렸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엿보였는데 그럼에도 계속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폭행과 폭언에 대한 혐의는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녹취록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취록에 나와 있던 상황은 일부러 과장되게 한 것이지 실제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 경주시청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경주시청 감독 외에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선수가 있죠. 이 주장 선수는 때렸다는 사실, 가혹행위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최숙현 선수 동료 선수들이 이 주장이 선수들을 이간질하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폭행을 했다 이런 이런 진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금전 갈취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 주장 선수는 관련 혐의 의혹들을 모두 부인을 했는데 관련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주장 선수는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아버지도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숙현이 언니가 팀닥터에게 맞고 나서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크게 울고 있는 것도 쇼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보고 어떻게 우냐 뒤에서 헛짓거리한 것 같다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주장 선수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몰래 방에 들어와 휴대폰에 지문인식을 시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읽었으며 자신이랑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랑 연락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새벽에 억지로 연락을 하도록 시키는 등 폭언과 무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동료 선수들의 주장, 이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가슴이 아프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폭행이나 이런 건 하진 않고 어쨌든 최숙현 선수와 나는 동료였고 같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슴 아프다. 그래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와 그 동료들은 한결같이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해당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도 있는데 정작 가해한 감독과 주장 선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통장에 이 주장 선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국제 대회나 나가면 이런 경력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뭐 체육회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후원하는 데서도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장 선수가 이 돈을 80에서 100만 원씩 다 객출해가지고 나한테로 자기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전 이제 갈친 거죠. 갈치과 이제 폭행과 가혹행위와 더불어서 금전 갈취까지 있었다는 게 이제 동료 선수들의 주장인 겁니다. 예, 그냥 폭행, 폭언에 이어서 금전까지도 주장 선수가 그러니까
감독과 팀 닥터, 주장 선수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이 상하 관계에서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거를 쥐락펴락했던 거군요. 뭐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권성애 평론가님. 이게 이제 체육계에 이런 문제가 한두 번 터진 게 아닙니다. 뭐 아주 그냥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후배 선수들, 동료 선수를 괴롭혔던 일들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독 이 트라이애슬론 이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는 더 심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지금 뭐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데 있어서 원인 제공자들이잖아요. 저 원인 제공자들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수사에 관련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감독위에 이 가해 주장 선수가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엘리트 교육, 엘리트 체육 교육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선수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리스트였기도 했고 또 전국체전에서 8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업팀 같은 경우는 감독이 보통 계약직이잖아요. 이 계약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수들의 성적인데 이 뭐 전국체전에서 몇 번이나 우승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감독의 연봉이나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뭐 장모 선수로 알려져 있죠. 장모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적이 팀을 먹여 살리는데 좌우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함부로 해도 감독조차 제재를 못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독 본인의 연봉은 저 선수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체육계가 사실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성적 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의 문제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등 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어요. 금메달 따는데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간과된 것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훈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계속 이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고 있는 건 이 문화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일단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6군데의 기관에 6차례 SOS를 보냈음에도 뭐 거의 묵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체육계가 체벌과 이 어떤 그러니까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정 기자, 이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는 스타급의 그러니까 대표하는 주장 선수든 아니면 스타급 선수 하나가 그 팀을 전체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뭐 공공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 선수, 스타급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굉장히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대우를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열악한 대우 뭐 이런 거가 별개로 폭행과 폭언은 사실 이런 문제랑 별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료 선수들이 그러니까 가해 1순위로 지목을 하고 있는 이 주장 선수는 결국에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고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폭행과 폭행을 일삼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이 경주시청만큼 이 팀에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그 연봉이 가장 높은 그 주장 선수가 사실상 감독과 팀 닥터를 거의 먹여 살리는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에 이 지난해에만 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된 돈이 약 10억 원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감독의 연봉이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가해 선수로 지목된 그 주장의 연봉은 약 1억 원 정도. 그리고 감독보다 더 많이 받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대충 한 3,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팀 닥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별로 이 건강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연봉으로 들어오고 그게 다시 팀 닥터와 감독으로 이제 다시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체육회를 통해서 매 경기마다 10억 원이나 후원이 됐는데 그럼 과연 최숙현 선수에게는 왜 당시에 뭐 비행기나 숙소값으로 이 수백만 원이 왜 빠져나가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돈을 다른 선수들보다도 많이 받는 주장 선수 각종 행사, 국제 행사 참가 명목으로 또 돈을 선수들로부터 객출했습니다. 뭐 묵고 있는 숙소의 숙소 비용까지도 전부 이 공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김태일 기자, 이 어머니의 눈물이
참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에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그런데 있었어요. 감독이나 이런 선배 주장 선수들은 선수. 주장 선수는 전부 나는 안 했다, 모른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포착되게 나오시는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엔 최숙현 선수 어머니뿐만 아니고 다른 피해 선수 가족들도 있었어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뻔뻔스럽다. 최소한 예.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이 피해 선수들도 뒤늦게 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관련된 영상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선수들하고 피해 가족들이 와 있어요. 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감독님, 이 선수 동료 여러분, 동료 친구가,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사죄할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죄할 마음도 없고 폭언당했다.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어머니도 안 보이세요? 다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원통한 눈물이에요. 협의회는 이용 의원께서 기자회견 후 피해자 선수 2명 및 부모님 4명과 함께 회의장 출입을 허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용 의원 지금 들어왔다 나가신 피해자 쪽의 부모 4분과 선수 2사람은 논의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지금 감독 옆에 섰던 2 선수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행정실에서는 빨리 경위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서 피해 관련된 증언을 하고 뒤늦게 문체위 회의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해서 그 피해 선수들도 같이 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저렇게 한 자리에 나란히 앉힌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지엽적인 논란일 것이고 지금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부합하느냐를 먼저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은 너무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생생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예, 아마 국민 다수가 저런 거 보고 분통 터뜨리셨을 거예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둘러싸고 갈등 벌이다가 국회 보이콧하다가 이제 들어오기로 선언했죠. 문체위 지금 자리 다 비어 있잖아요. 예. 국회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저 장면 보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 억울한 죽음으로써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저 선수 예. 그리고 부모 그리고 저 선수에게 공감을 표한 다른 피해 동료 선수들 저들의 목소리를 빤히 저렇게 보고도 국회에 나와서 예. 제대로 진상규명하는데 의원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저걸 보면 지금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국회법이나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저게 정식으로 청문회이거나 또는 특위에 의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조언을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와서도 거짓말 내지는 다른 식의 증언을 해도 난 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니까 와서 저렇게 전혀 다른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 거짓일 경우 처벌이 어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저렇게 전혀 다른 얘기가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법이나 국회 운영에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는 국회의원 혼자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 청문회는 특위나 마찬가지로 국회가 가진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의 경우도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가 얼마나 권위를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 또 한계가 얼마나 지금 극명하게 드러났는지 이렇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의 결국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이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서 정말 정치권이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의 저 현안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허점에 여실히 그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도 보완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제대로 일 못할 거 너무나 뻔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CCB가 분명히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철인 3종 협회는 이 감독과 주장 선수에 대해서 영구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닥터는 어떻게 된 건가? 유정 기자, 팀 닥터는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네, 일단은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회 소속이 아니군요. 네, 대신에 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다시 협회가 고소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감독과 주장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이 어제 조사에서도 이 모두 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영구 제명과 자격 10년 정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녹취나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이 선수들보다는 고 최숙현 선수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규정상 일주일 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모두 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던 만큼 일주일 안에 이 결정에 불복할지도 또 지켜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팀 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니까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방금 유호정 기자 잘 설명했듯이 이제 경찰 조사는 받아야 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혐의 여러 가지를 다 인정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팀 닥터는 아직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에요.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경주시 체육회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역시나 이 경주시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위에서도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 조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모처에서 지금 검찰 조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저희 지금 기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팀 닥터하고 연락을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 닥터가 고 최숙현 선수 또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관련된 영상 녹취록 좀 보겠습니다. 팀 닥터는 어떠한 경위로 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선수들 부모님과 선수들 요청에 의하여 저희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과의 관계 특수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 부모님과 각자 선수들과의 면담 후에 페이를 개인적으로 다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 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요거를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깨물어. 좋아. 뒤로 돌아. 내 거짓말해.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딨어? 당연하시고. 콩비지지 제가 그랬습니다. 직접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선수를 폭행하는 소리 탁 하고 퍽 하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요. 또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자신보다 선배인 이 팀 닥터에게 콩비지 찌개를 끓여놨으니 와서 한잔하시면서 좀 푸르시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팀 닥터가 저렇게 폭행만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성추행까지 저질렀다는 게 지금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폐활량을 알아보겠다, 운동 자세를 봐주겠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동료 선수들이 진술서에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게 언급할 수는 없고 대체로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보셨지만 이 감독은 팀 닥터를 사전에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8년에 선수들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치료를 너무 잘해서 이 선수 부모가 데리고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초에 알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듯이 그 고향 선배라고 고향 선후배로서 그 감독이 직접 채용을 데리고 왔다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녹취도 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지금 이렇게 자신은
이전부터 몰랐던 사람이고 와서 알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 이 부분도 지금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황적으로 봤을 땐 감독이 때린 적도 없고 가혹행위 한 적도 없고 팀 닥터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닥터 그러는데 저분 의사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정식 의사는 아니고요. 물리치료사도 아니죠. 물리치료사도 아닌 걸로 지금 알려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데 저 팀에 들어가서 선수들 저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도종환 문광위원장이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한테 물어봤어요. 팀 닥터 누구냐? 아무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열흘이 지났고요. 대통령이 지시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주무부처인 문체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팀 닥터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령 같은 존재였군요. 협회에 소속돼 있지도 않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또 해당 감독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선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문체위에서 문체위원장이 이 사건의 진상조사 책임을 맡았던 문체부 2차관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내는 장면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팀 닥터 안모 씨 어떤 사람입니까, 장관님? 제가 정확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합니다. 아니 일단 언론에 저희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팀 닥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처벌 1순위로 지목한 몇 명 중에 1순위는 누굽니까? 여자 선수. 여자 선수 누구요? 선배 선수. 선배, 주장 선수? 네. 주장 선수죠. 네. 그러면 주장 선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 예정인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진행 예정 중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5일 전에 떨어졌는데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뭘 하셨는지 시간 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체육회에 방문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선수 진행 신고 들어왔을 때부터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은 정도 외에는 다른 일 아직 하신 게 없는 거예요?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련자 엄중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유호정 기자, 대통령이 이 사건을 좀 철저하게 조사하라라고 최윤희 지금 문체부 2차관에게 지금 닷새 전에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5일 동안 최 차관이 한 일이 뭐예요? 대한체육회만 방문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받은 뒤에 한 일이 무엇이냐를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 입장에서도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질의가 이어졌지만 어떤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가장 심한 폭행을 가했던 이 팀 닥터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체육 전문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팀 닥터라는 이름으로 경주시청 팀 안에서 이렇게 폭행을 자행한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던 건지 어떻게 선수들과 감독이 닥터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지금 저 질의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전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보다 선수의 성적이 행복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정 대응을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최윤희 차관이 속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다 자신감 없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조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제 이제 대한철인 3종 협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에 경주시 체육회에서도 이 3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조사단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한철인3종교협회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불러서 조사한 사람들을 아직까지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한 가지 조금 원망스럽고 그리고 2008년에 모 병원에서 감독 말로는 모 병원에서 팀닥터가 근무를 했었고 선수들 부모의 요청에서 왔다고 한다 그러면 그 병원을 찾아가든지 관계자로부터 팀 닥터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타가 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팀 닥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5일 동안 도대체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희 평론가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최윤희 차관 말은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만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도 이제 핸드볼 선수 출신이고요. 지금 이 최윤희 문체부 2차관도 이제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운동 선수 출신인데 운동 선수들끼리만 아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가해 선수들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게 맞는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아마 운동선수 출신 의원과 차관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모경 의원이나 최윤희 차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 잘할 문제에 거라고 대해서 생각할 그렇죠. 텐데.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표명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글쎄요. 최윤희 차관 지금까지 보기에는 직무태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관련 기관들 또는 관련 선수들 조사에 나선다는 게 본인도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온정주의, 불필요한 온정주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최숙현 선수 동료 선수들에게 지금 질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정신과 병원 전력이 있느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싸웠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그렇죠. 해요. 근데 그게 죽음의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숙현 선수가 남긴 선수 일지라든지 녹취록을 보면 전혀 그것과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을 부각하기보다는 이런 본인 전혀 드러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탓하고 지금 본인은 안타까워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정치인의 어떤 발언 자체는 저는 의도와 달랐어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그렇다면 그 의도대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화법 구사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출신 의원이고 아마 차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나름의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조금은 우리보다는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뭐가 정말 있는 걸까요?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다 싸잡아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까 국회 답변 과정을 보면서 최윤희 차관 당장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 가능한 하지 않습니다만 선수 출신으로 이 차관을 시킨 건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처음부터 부여했기 때문일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엘리트 스포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이걸 합쳐서 지금 스포츠계는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문체부에서 사실은 예산을 통해서 정부 세금을 지원해서 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를 떠나 이렇게 인권 유린을 당해서 한 선수가 죽음으로 지금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걸 주무 책임을 지고 있는 문체부 2차관이 전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써준 답변조차도 제대로 말 못해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있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이런 사태를 다시 재발하는 거를 그래도 막을 수 있다. 아니면 저런 경주체육회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되는 예산 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짬짬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든 또는 일부 스포츠 단체끼리만의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이런 거 절대로 막을 수 없거든요.
문체부가 그 일선에 있는데 그 일선에 있는 차관이 저 정도의 답변밖에 못하고 저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전 차관 인선 잘못한 거다. 당장 그만두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핵심 가해자인 이 팀 닥터의 소재를 빨리 파악해서 진상을 하루속히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